그다음에 그 취득 시기보다는 가세 표준이 출제 빈도가 더 높아요. 예, 취득 시기보다는 취득 시기는 한 3회에 걸쳐서 3, 4회에 걸쳐서 한 번쯤 오거나 하는데 가세 표준은 그보다 한 2회에 걸쳐서 자주 옵니다. 그래서 6번의 취득세의 가세 표준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가세 표준이죠. 지방세의 이 가세 표준은 상당히 쉬워요. 일단 취득세의 가세 표준은 아까 성립일, 취득 당시 있죠. 그럼 취득 당시가 잔금 지급이 될 수 있고 계약일이 될 수 있고 상속 개시일이 될 수 있고 변경일이 될 수 있었죠. 취득 유행에 따라서 그때 당시 그 물건 가액이에요. 취득한 물건의 가액을 가세 표준을 한다. 그래서 원칙이 근데 우리는 취득가 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한 것을 가세권자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의를 했죠? 신고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그 취득한 물건 가액을 하되 취득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그때 신고하는 가액이 문제에서 신고 가액이다 해줄 수도 있고 매매 계약서 상의 가액이다 이렇게 놓는다고요. 그럼 그것이 신고 가액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신고 가액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신고 가액에서 밑에 주의하는 것은 연부 취득 있죠? 연부 취득은 아까 연부 총액이 아니라 취득일이 매해 연부금을 지급할 날이 된다 했죠. 그때 연부금을 지급한 거죠. 그 연부금 속에는 뭘 포함한다?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자, 그거고요. 그 다음 2번은 예배인데요. 예배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뭐냐, 가세권자가 거래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취득자가 옛날에 뭐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해서 원래 원 거래보다 높게 신고할 수도 있고 낮게 신고할 수도 있겠죠. 그때 그럼 뭡니까? 인정하지 못한다. 너가 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국가가 정해준 가격을 한다는 거죠. 자, 앞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두세요. 모든 화폐적 가치가 있는 것은 1월 1일 기준점에 있어요. 이 1월 1일 기준점을 여러분이 감정평가 부분, 학계론 부분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 파트에서 매년 한 문제 노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그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공시 기준일이 있다고요. 1월 1일. 그럼 요 1월 1일 기준 해가지고 국장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문가, 감정평가의 전문가,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첫 번째 표준 가격을 공시합니다. 뭐를 공시한다고요? 표준 가격을 공시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앞 시간에 내가 할 때 항상 모든 것은 토지가 있고 토지 위가 있을 때 토지를 먼저 할까요? 토지 위에 있는 걸 할까요? 항상 토지 위에 있는 걸 먼저 한다는 거야. 위에 있는 걸 먼저 그대야 땅이 보여. 항상 그 개념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1월 1일 날에 표준 가격 공시하는데 여기서 단독주택이 있어요. 무슨 주택? 예,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럼 주택일 때는 항상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 가액을 해요. 주택은 항상 합산 가액을 가는데 그 주변에 뭡니까? 전국에 단독주택이 많겠죠. 그러면 그 국장이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어요. 그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을 몇 개 선정한다고요. 그것을 한다 해서 기준이 된다 해서 표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표준주택 가격이라 한다고요. 무슨 가격? 표준주택 가격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토지, 땅. 그럼 땅은 그 토지 자체만이라고요. 그러면 이 토지도 그 지역에 대표성 있는 토지를 선정해 가지고 공시한다고요. 그걸 표준 공시 땅은 지가죠. 지가. 그 지가가 되고 이건 주택 가격이 된다 이거예요. 표준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토지는 표준 공시지가입니다. 이것을 작업을 하는데요. 언제까지 하느냐? 이거는 1월 말까지, 이거는 2월 말까지. 되나요? 이거를 작업해서 어디 내려준다고요? 표준 가격을 지방자치단체 내려줘요. 그럼 지방자치 내려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겠죠.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담당 공무원이 표준 가격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단독주택 하나하나가 뭐냐? 개별이라고요.
그 표준지와 비교해 표준 가격과 비교해서 뭐한다?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표준 공시지가죠.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서 인근에 있는 일필지 땅이 있죠. 필지별, 그걸 개별이라고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가 된다고요. 됐나요? 그럼 이것은 그 자체가 표준으로 공시된 땅은 그 자체가 개별이고 그 표준지 땅 옆에 있는 것 하나하나는 개별 공시를 따로 해야 되고 이거는 표준 공시지가가 된 땅은 그 자체가 개별 공시지가도 되고 표준 공시지가 같다고요. 무슨 말 알겠나요? 전국에 땅이 있다면 이게 표준지 땅이라고요. 그럼 그 옆에 인접하고 있는 땅들 있죠. 그런 개별만 있는 거고 이거는 표준도 개별도 똑같다고요. 이 말인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해가지고 세금에 대한 가세자로 삼는다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를 이용할 때는 사부가 세 사람이 있어. 사부가 몇 사람이 있어? 세 사부가 있어. 그래서 오로지 이 목적은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럼 정부가 뭐 땅을 줄 때 사용료 있죠. 사용료를 가치를 알아야 사용료를 부과하겠죠. 그래서 사용료 부과 목적을 하고 또 부담금을 부과 목적일 때만 사용한다 이 말이야. 다른 목적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할 때 이것을 국세에 적용할 때와 용어는 이건데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를 국세에 적용할 때는 국세청장 권한이에요. 국세청장 권한에서 그때는 뭐냐 기준 시가로 사용하고 이 말이에요. 이 가격을 기준 시가로 사용하고 이 말이에요. 됐나요? 국세청장 권한에서 지방세를 적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대해서 뭐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토지 위에 있는 게 뭔데 이거는 1월 말까지고 이거는 2월 말까지다 하는 거죠. 올해는 윤달이 있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4월 말까지고 이거는 5월 말까지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세 있어요. 재산세는 매년 낸다 했죠.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이 언제가 된다 했죠. 그렇죠. 6월 1일.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되는 6월 1일 이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다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런 이런 흐름이네. 그럼 요것을 가지고 뭐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국가가 뭐 할 때 가세를 목적으로 정해준 거야.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국세는 기준시가란 말은 국가가 뭐냐 세금을 가세하기 위해서 정해준 가격이다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 가격들이 현실적 가격보다 높아야 낮아요? 낮다는 거예요. 낮다. 그럼 지금 이제 보죠. 취득자가 취득한 물건을 얼마 샀다고 신고했어요. 그럼 신고가액 받아줘야 되는데 그 신고된 가액이 국가가 정해준 이 가격보다 낮게 신고됐어요. 이게 낮는데 그럼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가 표현하는 경우는 1번 신고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신고가 안 들어왔는데 가세건지 알았다면 시가 표현을 하겠어. 그 다음에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다. 그럼 신고가액 표시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상속받고 증여받으면 상속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이 본인 물건 동종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상속세 증여법에 따라 시가를 조사해서 보고해야 돼요. 알겠나요? 그럼 나는 모르겠어 해가지고 신고를 들어갔을 때는 가세권자는 시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신고는 들어왔으나 가액 표시가 없다면 시가 표현하겠다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신고 가액이 시가 표현에 적죠? 신고된 가액이 시가 표현에 적죠? 적으니까 뭐 한다? 시가 표현한다. 그러면 거기 2번 내용에서 신고된 가액이 있고 시가 표현액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1이 된다면 높게 신고됐죠? 그럼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면 된다고요. 낮게 신고될 때만 시가 표현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지방세 가세 시가 표현의 결정이 있는데 그거는 참고로 한번 이제 보면 되겠죠? 예. 그다음 3번 특례 있어요. 특례. 자, 특례 별표시 하시고
아까 취득 시기에서 입증 효력이 있는 것이 우리가 뭐 했느냐? 국가로부터 취득했어. 그게 원 1번 국가 있죠. 원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했어. 수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공경매 있죠. 그 다음 판결문 있죠. 그 다음에 법인 장부 있죠. 그다음 원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원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아까 취득세의 취득 시기와 입증 효력이 있는 내용과 같다 다르다? 같다 이 말입니다. 국수 공판장까지는 되나요? 국수 공판장 똑같은 입증 효력이 있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5번 별표시 하세요. 이 5번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있죠. 그래서 이걸 앞에 부라 합시다. 부. 그다음 신고하여서 있죠. 신합시다. 사실상 거래 가액을 검증받았다. 검합시다. 그래서 이걸 부동산 거래 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시해서 그 금액을 검증받았다면 이 말이에요. 줄여서 부신검이라 합시다. 되나요? 그럼 부신검은 검증을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에게도 도장 받아왔단 말이야. 확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국수 공판장은 우리가 실질주의 가세 원칙이라 했죠. 그럼 국수 공판장 부신검 거래는 객관적 입증 효력이 있잖아요. 입증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다?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하세요 라는 뜻이라고요. 됐나요? 신고 가액 필요 없이 입증 효력이 있는 가액으로 하세요 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밑에 주의 되어 있는데요. 자, 주의 첫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검증받은 경우는 가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 가액을 인정하지만 취득 시기는 사실상 취득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까 취득 시기는 어떤 것만 입증 효력을 해줬어요? 국수 공판장만 입증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신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검증받은 금액은 취득 시기가 입증받은 검증받은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을 검증받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심하고요. 자, 그다음 올해 신설된 거 있는데 주의한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검증받은 경우라도 자, 줄 것이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보다 뭐다? 적다면 그때는 뭐다? 통보받은 금액으로 한다. 검증받은 금액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에 도장 찍은 금액보다는 누가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통보받은 금액보다 검증받은 금액이 적다면 더 높은 금액이 뭐한다? 통보받은 금액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적은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뭡니까? 검증받은 금액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 중에서 무슨 금액 한다? 그렇죠. 높은 금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한 개 신설되었다 이 말입니다. 안 만들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만들어 머리 복잡하게 만들어. 네. 그래서 요 가세 표준에서 3번 이 방가로 3번만 별표 3개가 잘 알면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조심한다면 뭐가 있느냐? 방금 아까도 강조했지만 국, 수, 공, 판, 장 있어요. 이까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 신, 검이 한 개 들어갔죠? 자, 그럼 요거를 칸을 쭉 지어보면 일단은 우리가 뭐가 취득 시기 있죠. 취득 시기의 입증효력은 국수 공판장 입증하는 것은 아까 뭐냐?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었어요. 됐나요? 그러면 가세 표준도 이거를 뭐냐? 사실상 취득 가액을 한다고요. 이 국수 공판장은 취득 시기와 가세 모두 입증 효력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나 부신검은 그 신고된 금액을 검증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 시기는 사실상 아니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 뭐만 가세 표준만 그대로 사실상 취득 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장난치는 부분은 요게 장난친다 있고 요게 장난친다 있고 가세 표준은 특히나 이거는 한 번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취득 시기와 가세 표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가표에서 국수 공판장 부신금들은 전부 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다만 단 있어요. 단 무슨 취득이라면 무상으로 취득했다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증여받았다면 잔금 지급이 없죠. 그럼 그때는 무상 취득 시는 국수 공판장 부신금 거래라도 무상으로 취득했다면 잔금 지급이 없죠. 그럼 취득일은 계약일을 해야 되겠죠. 잔금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가세 표준은 국수 공판장 거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했죠. 그럼 무상으로 취득할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얼마 됩니까? 0이죠. 0. 받은 물건은 있어도 취득가액은 없잖아요. 0이다. 그럼 그대로 0이 돼버리면 세금 부과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 시기는 언제 되고 국수 공판장 부신금에도 무상 취득할 때는 취득일은 언제 되고 계약일이 돼야 되고 되나요? 그러면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 하면 돼 안 돼?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한 개 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법에 의해서 아까 내가 특수관계자 말했죠. 특수관계자와 거래 자체가 뭐하다? 부당행위를 그러죠. 부당행위로 인해서 부당행위 그 자체가 인정되지 못했다. 부인. 우리가 세법상에서 부당행위라는 것은 세금을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세금을 낮추는 행위를 부당행위라고 해요. 됐나요? 그럼 이 거래가 이 특수관계자와 부당행위가 거래될 때도 뭐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면 안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 파트가 가장 까다롭다는 거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문장을 보고 됐습니다. 자, 이제 4번 토지 지목 변경이 있어요. 아까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이죠. 그럼 원칙이 뭡니까? 증가한 가액이에요. 자, 그러면 요것도 봅시다. 토지 지목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지목을 변경하려면 뭐하다? 공사를 했죠. 공사 비용이 들겠죠. 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면 뭐한다? 그냥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목 변경이니까 흙을 메우든지 공사 비용이 들어갔다고요. 그럼 공사 비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토지 지목 변경은 일단 간주 취득이니까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증가한 가액을 뭐한다? 가세권자가 모르니까 원칙이 뭐한다? 신고한 가액으로 할 거고 예외가 뭐다? 예외는 시가 표준액으로 할 거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야. 됐죠? 그리고 뭡니까? 객관적 사실이 입증 효력이 되는 입증 효력이 있다면 그때는 뭡니까? 신고 가액도 시가 표현도 필요 없단 말이야. 그 증가된 가액을 뭐다? 사실상 증가된 가액을 할 건데 이때 사실상 증가된 가액 개념은 입증 효력이 있는 것은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할 거라고요. 뭐라고요? 공사에 소요된 비용. 그러니까 여기 입증된다는 건 뭐가 입증된다?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더라. 그래서 그것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 자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은 국가로부터 거래한 것 아니죠.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아니죠. 법원을 거쳐 간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일어나겠네요. 여기 입증은. 그러니까 법인 장부나 법인 장부에 의해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면 그 장부상 가액으로 한다. 이 말이고요. 또 판결문에서 입증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비용을 한다. 그 비용 자체로 하세요. 그 비용으로 하세요. 입증 효력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개인 토지 소유자들은
지목 변경을 해서 증가된 가액을 본인이 계산하기는 전문가가 아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들은 대부분 뭐합니까? 증가된 가액을 신고를 하고자 했으나 지목 변경했습니다라고 신고는 하지만 신고 가액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 개인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뭐합니까? 국가가 정해준 신고가 없을 때는 뭐한다? 시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판단됐어요? 여러분이 내가 가진 땅을 개인이 지목 변경했을 때는 그 증가된 가액을 평가하기 힘들다. 그럼 증가된 걸 신고하라고 했는데 가액 신고를 지목 변경했어요라고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 가액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신고가 안 될 때는 시가 표현을 한다 했잖아요. 그럼 요렇게 입증되지 않는 시가 표현일 때는 뭐가 됐어요? 변경, 지목이 변경 후가 있겠고 지목 변경 전이 있겠죠. 그럼 지목 변경 후의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이 있겠죠. 이거를 빼면은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이 차익이 증가분이죠. 그 시가 표현을 증가분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판단하면 돼요. 이런 말이 없으면 법인 장부나 판결문이나 말이 없으면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거는 증가분이 뭐다? 변경 후 시가 표현액. 그럼 토지를 시가 표현 정의가 아까 뭐였어요? 토지의 시가 표현액의 정의는 어떤 걸 가진다고요? 개별 공시 지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목 변경 후 개별 공시 지가에서 지목 변경 전 개별 공시 지가를 차감한다 이 말이야. 됐나요? 근데 법인 장부로 판결문으로 이 말이 입증된다면 이거 필요 없이 뭐다? 장부상 소유된 비용 그 비용으로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다시 옵니다. 그래서 원칙을 보니까 증가된 가액이 지목 변경 후 토지의 시가 표현액에서 지목 변경 전 토지의 시가 표현을 뺀 가액을 한다. 원칙이 그러니까 모를 경우다 이 말이야. 이해했나요? 그래서 요 시가 표현 정의를 토지 시가 표현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쓴다? 개별 공시 지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다음 33페이지 맨 위에 1, 2번은 예외돼 있죠. 판결문과 법인 장부에 의하여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된다 했죠. 그러면 뭐다? 그 비용이란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럼 가로 5번 갑니다. 이 가로 5번에도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밑에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면 개인이 되겠죠.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했어요. 그럼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대수선하면 거기에 들어간 공사 비용을 좀 입증하기 곤란하겠죠. 그럼 원칙적으로 한다면 입증 효력이 없는데 다만 그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대수나 그 공사 비용을 법인 장부에 의해서 90% 이상을 입증하게 된다면 전제 자 포인트가 퍼센트며 밑에 진하게 돼 있죠. 취득가액 중 몇 프로? 100분의 90이 넘는 가격 밑줄 딱 긋고 이걸 80% 요놓는다고요. 90% 넘는 가액이 입증된다면 그 법인 장부에 입증된 금액과 법인 장부 외에 세금계산서에 입증된 금액과 그것들의 합한 금액을 합니다. 합한 금액. 근데 요거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뭐 한다? 몇 프로 기억하라? 90% 기억하라고요. 이것만 잘못했다. 자, 그 다음 주의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있느냐? 방금 우리는 취득가액을 뭐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할 경우 그럼 과연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뭘 포함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어떤 걸 그 물건 가격으로 하느냐 하는 건데요. 그 밑에 표가 있죠. 2개 있어요. 2개. 암기 개념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 번 보면 됩니다. 조심할 거면 보면 돼요. 그래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 있고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의미를 던지자면 우리가 취득했다는 것은 취득한 물건을 뭐 하기 위해서 취득한 거예요?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죠. 그죠?
그럼 취득한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으므로 되나요? 사용 가능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고요. 취득가액이. 자, 사용을 목적으로 사회상 취득한 물건 가액이라는 것은 그 취득 물건을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데까지 아직의 소요된 비용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가 개념이라고요. 원가. 이 개념을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약간 추론하는데 약간 취득 단계와 다른데 됐나요? 원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있어요. 1번에 뭐가 있나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 비용이 있죠. 자, 앞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 건설 자금 충당한 이자 있죠. 건설 자금 이자라는 개념인데, 자, 내가 건물을 신축해요. 건물을 신축이 아니라 공사비가 부족해요. 그럼 공사비를 어디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요. 그럼 대출받은 자금은 건설원가 들어갔죠? 그럼 당연히 들어갔고, 그러면 이자가 부담이 되죠. 그 부담되는 이자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건물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그럼 이게 원가 개념이네요. 이해됐나요? 그걸 건설 자금이죠. 그런데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자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봤어요. 됐나요? 그럼 그런 원가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그럼 아파트를 구입하니까 돈이 부족해요. 구입할 때 일시불 돈 줘야 되는데 그럼 은행에서 장기 대출 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돈이 나가겠죠. 이자가. 그거를 원가로 보면 안 된다고요. 어? 이거는 뭐냐? 내가 지금 건물을 신축해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고요. 그거는 비용 원가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있죠. 별표지 3개. 별표지 3개. 옆에 있는 2번과 같이 볼 겁니다. 2번과 옆에 있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있죠. 그 두 개를 같이 볼 거고요. 일단 그거 두고 3번부터 보죠. 3번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미출한 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보면 돼요. 자, 세 번째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줄 것을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그럼 자기의 의사에 관계없이 반드시 내야 된다고요. 취득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그럼 그거는 원가다. 의무적으로. 됐나요? 자, 그런데 그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내는데 밑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중에서 4번 보세요. 그게 뭡니까?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보상 성격이 있죠.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에 1번, 2번, 3번, 4번, 4번 보세요. 그게 무슨 성격이었어요? 보상 성격이에요. 보상 성격. 보상 성격은 안 되고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되고 이 말이에요. 다시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하면 되고 보상 성격은 안 된다. 바로 위에 3번 보세요. 3번에 뭐냐? 이용하는 자가 분담한다. 자, 우리가 전기요금을 취득가액에 포함되면 안 되죠. 가스요금, 수도요금 포함하면 안 되죠. 그러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안 된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옵니다.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중에서 4번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법무사 비용 있죠? 법무사 비용, 전문가 비용이라고요. 자, 근데 그거 보고 바로 밑에 우리 여기 다른 지문 안 오니까 그들은 옵니다. 그리고 5번 별표시 하세요. 별표시. 그게 뭐가 있느냐?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이 중개보수도 포함해라 말이에요. 근데 옆에 보니까 역시 5번과 5번을 같이 비교하고요. 2번과 2번을 같이 비교할 건데 내가 2번에 별표시 3개 하나 있고
5번에 별표지 3개 하나 있죠? 네, 조금 이따 보고. 원래 이 5번은 원래 어디 포함되어 있냐? 4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분리시켰어요. 네. 자, 그 다음 6번.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자,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사러 갔어요. 그럼 원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할 때 이거 얼마에 팔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3억이래. 근데 3억을 내가 주고 살라고 해. 근데 그게 주인이 뭡니까? 소유자가, 아파트 소유자가 여기 전세 보증금이 2억이 있는데 2억을 인수하고 나에게는 뭐만 1억만 달라. 그럼 나는 대금 지급액은 얼마예요? 1억이죠. 그죠? 그럼 얼마를 인수받았어요? 보증금을 인수받았죠. 그럼 내가 1억만 지급해도 1억만 취득한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 개념, 부담부 증여와 같은 개념이죠. 예. 자, 그 다음 7번. 7번은 부동산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입니다. 이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없는 돈입니까? 채권이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럼 그 채권 구입 비용은 뭐다? 취득가액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채권을 사고 나서 만기가 되면 다 팔아버려요. 팔니까 뭡니까? 손실이 발생해요. 매각차손이라고요. 그것도 포함해라. 그럼 이 국민주택채권은 내가 원해서 산 채권이 아니라고요. 너가 주택을 구입하려면 이 채권 구입 안 하면 너 주택 구입할 수 없어. 너가 땅을 구입하려면 토지 개발 채권 안 사면 구입할 수 없어. 너가 자동차 구입하려면 지방 채권 구입 안 하면 자동차 구입할 수 없어.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채권 금액 자체가 아니고 그걸 팔면서 발생하는 손실분이 있다고요. 그를 취득가액에 포함해라. 자, 그 다음 8번, 9번 신설됐는데요. 뭔가 자본적 지출 개념이 된 거예요.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의미가 된 거다 보면 되는데,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을 설치 비용도 뭐하라 인정해 주겠다? 취득가액 인정해 주겠다. 취득세에서 이거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이 물건을 팔 때 뭐다? 양도가액에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거지. 네. 자, 9번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또는 설치하는 비용, 이것도 같이 증가되죠. 그래서 이 비용은 암기할 필요 없죠. 무슨 개념이다?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를 가져오는 개념인 자본적 지출 개념이다 라고 보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맨 위에 1번 판매 비용과 관련된 비용을 그 원가로 취득가액을 볼 수 없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3번 했고요. 4번 했어요. 그 다음 6번에 보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취득한 물건가액이 아닙니다. 자, 이것 때문에 나가 착각하는데 지금 취득세를 내기 위한 취득가액을 말하고 있고요. 나중에 물건을 팔았다. 물건을 팔았을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때는 부가가치세가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취득세를 내기 위한 취득 물건 가액에는 취득 관련 세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지금 취득세를 내기 위한 취득가액이니까. 알겠어요?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 7번인데요. 7번 별표시 1개.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요. 자, 부동산을 사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처음에 약정을 했어요. 처음에 약정했는데 5억에 약정했네요. 근데 5억을 약정해가지고 그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을 하기로 했어요. 계약을 다 해놨는데 매도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현금이 다 필요해. 빨리 풀래.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5억을 주기 잔금을 치르겠는데 누가? 일시불 조건 하자. 다시 계약서를 일시불 조건 하자 말이야.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지 말고 5억을 다 달라. 그럼 그냥 줄 수 있느냐? 그래. 그러면 뭡니까? 원래 약정한 금액은 5억이지만 너에게 할인해 줄게. 뭐 한다고요? 할인을 해 줄게. 일시불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할인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럼 할인 금액이 있다고요. 할인 금액이 여기서 5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빼면은 뭡니까? 4억 5천이 생기죠. 이 4억 5천이 할인된 금액이죠. 할인된 금액이다 거죠. 4억 5천이. 그럼 뭐 한다? 약정에 의해서 일시불 조건을 하면서 할인받은 금액이 있다면 무슨 된 금액? 할인된 금액인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 알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주고받은 건 4억 5천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할인 금액으로 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할인 금액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할인 금액은 원 약정 금액이 공제할 금액이지 받침 하나야. 할인 금액이냐 할인된 금액이냐. 들을 때는 그런데 문장을 볼 때는 딱 분명히 틀려. 할인된 금액입니다. 할인 금액이 아니에요. 할인 금액은 공제할 금액이에요. 요겁니다. 할인된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할인된 금액이니까 할인액은 뭡니까? 공제 금액이라고요. 그럼 취득가격은 뭔가 할인된 금액이라고요. 알아들었나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별표시 3개 하는 게 뭐였죠? 별표시 3개 하는 것이 2번과 5번이에요. 2번과 5번. 자,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다 보면 일시불 조건을 구매할 수 없는 조건이 됐어요. 자, 그러면 현금가에다가 현금가. 이게 현금가가 뭐냐? 지금 돈을 다 주고 한다면 이게 현재 가치라고요. 현재 가치. 그럼 현금가가 있는데 내가 할부로 구입한 장기 할부 조건을 구입한다면 화폐까지 떨어지죠. 그러니까 너는 뭘 붙여라? 여기에 이자를 부담한다. 할부 이자가 부담되겠다. 그럼 이 할부 이자는 누가에게 주는 거예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약정일을 지불하니까 포함해라.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지불하면 1년 단위로 지불하면 그걸 뭐다? 연부 이자가 붙는다고요. 됐나요? 요거 있어요. 그런데 요 취득세에는 연체료까지도 포함합니다. 무슨 받는다? 연체료. 그래서 우리가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도 어디에 포함시켜라? 취득가액에 포함이라. 할부 또는 연부 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라 돼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밑에 5번은 뭐죠? 부동산 살 때 공인 전문가 비용,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급된 수수료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세요. 자,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포함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다만 단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입니다. 취득자가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라고요. 자, 일단 요거만 봅시다. 무슨 이자?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와 공인중개사 수수료입니다. 자, 매도자가 있어요. 매수자가 있습니다. 됐나요? 매도자, 매수자가 있는데 매도자가 개인입니다. 매수자가 개인입니다. 여기서 할부이자, 연부이자가 만약에 50만 원 소요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취득자죠. 이 개인 취득자잖아요. 그러면 이 50만 원의 취득가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말라고요. 다시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원칙 개념이 기본 원칙이 뭐다? 포함하는데 단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고요. 그럼 취득자가 법인이 아니니까 이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옆에 보세요. 옆에 2번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같은 줄에 해놨잖아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 및 연체료는 제외. 되나요? 그럼 5번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네. 옆에 보세요. 5번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는 제외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가 누굽니까?
개인이다. 그럼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보수는 X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개인이고, 자, 법인이고 법인입니다. 법인과 법인 사이에 이 50만 원이 들어갔어요. 할부이자가. 그럼 이건 어떻게 포함한다고요? 취득자가 뭐다? 법인이므로. 자, 그럼 또 봅시다. 자, 법인과 개인을 교차시켜 봅시다. 법인과 법인. 매도자는 법인이고요. 매도자가 법인. 자, 매수자가 개인입니다. 50만 원이 할부이자 들어갔어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X. 방금 누구를 말한다 했어요? 매도자를 보는 게 아니라 매수자를 본다고요. 매수자가. 취득자가 법인이면 포함하되 법인이 아니면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매수자가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매도자가 아니고 매수자. 이해됐나요? 그럼 요거는 개인인데 요거는 법인이야. 자, 이렇게도 설명을 다 이해를 시키는데 나중에 틀리면 안 된다. 중요한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세 표준까지 설명을 드리네요. 그래서 뒤에 보면 문제 있습니다. 34페이지에. 자, 맨 위에 지방세법상 살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취득세의 가세 표준을 하는 경우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죠. 않는 것.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1번에 보면 지금 뭐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죠. 답이 너무 쉽다. 그죠?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거. 1번이지. 그 다음에 2번 건설자금 충당금 이자 3번 뭡니까? 법인이 앞에 좋아하죠.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죠. 법인이 취득자고 뭡니까?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죠. 그럼 포함하죠. 만약 이게 개인이 하면 틀리겠죠. 자, 그 다음 4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그 다음 5번에 취득대금 외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에 있죠. 그 다음 밑에 기출예제 또 하나 더. 갑은 특수관계 없는 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택으로 취득하였고 취득세 가세 표준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있어요. 자, 아래의 계약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으면 검증이 이루어졌죠. 그럼 일단 전제가 지금 우리가 방금 요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국수공판장 부신금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효력이 있을 때만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 내용을 보니까 총 매매 대금이 얼마입니까? 5억. 그러면 7월 1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내용을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거래 금액이 일단 5억이라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갑이 주택 취득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 있는데 총 매매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와요. 되나요? 예. 을의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한 금액이 1,000만 원이죠. 인수 채무액이죠. 인수 채무액 뭐 한다? 포함한다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누구에게? 주택을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했죠. 만기 전 처분이죠. 그래서 뭐가 발생했다고요? 매각차익 100만 원이죠. 이것도 포함하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5억 1,100만 원. 뭐 이렇게 계산 문제라고 이건 계산 문제라 할 수 없죠. 이해를 합니까 하는 내용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